이 불안장애의 1번은 범불안장애죠. 범불안장애는 다양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만성적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만성적인 불안, 그 다음에 과도한 걱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 그래야 장애가 되니까요.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범불안 장애의 개념으로 잡는다.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공포증 들어갑니다. 특정의 밑줄이요. 특정 공포증은 특정한 동물이나 상황이나 자연적 환경에 대한 공포증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뱀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다. 특정 동물이죠. 이걸 특정 공포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론은 이제 행동주의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렇게 나와줘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가로. 특정 공포증이 고전적 조건 형성을 비롯하여 끊어요. 대리학습과 정보 전이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다고 본다. 주류치료법은 체계적 둔감법을 통해서 공포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노출치료. 우리가 이제 노출치료는 이러한 특정한 것에 공포를 느끼니까 거기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적 모방학습법.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리학습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사회공포증은 뭐예요? 대인관계. 그래서 가로 묶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 되겠습니다. 인지적 입장에서는 인지적이란 말이 들어갔죠. 사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회공포증이 부정적인 자기개념, 대인관계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 자신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 그 다음에 자기 초점적인 주의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인지행동적 집단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장공포증이 있습니다. 광장공포증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이건 장소입니다. 광장공포증은 특정한 장소 가로, 특정한 장소에 대한 공포증으로서 공황 발작을 수반합니다. 공황 발작을 수반한다 밑줄 치고요. 공황장애 한 하위용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포증 들어가죠. 자, 공포증은 첫 번째가 특정 공포증이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특정 동물, 특정 상황 등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이 있습니다. 사회공포증은 대인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인관계상, 즉 사회적 상황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 광장공포증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특정한 장소와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황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공황 발작을 수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되게 이제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나타나는 공황 발작이 수반되는 게 바로 광장공포증이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불안장애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들어갑니다.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을 뜻하는 공황 발작을 끊어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공황장애, 패닉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죠. 공황장애는 그 다음에 밑줄 쫙 그어야 돼요. CO2를 잘 보세요. 이산화탄소, 혈액 속의 CO2 수준에 대한 수준의 예민한 생물학적 취약성, 과잉호흡, CO2 수준의 과잉호흡을 인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서 이 공황장애가 나타나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CO2 수준 변화에 대한 생리적인 오해석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생물학적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지적 이론에서는 인지적인 사고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불안으로 인한 증폭된 신체 감각을 재난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파국화라 합니다. 파국화. 자, 어떤 개인이 걱정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파국화라고 하는 인지적 왜곡에 있어요. 파국적 오해석, 잘못된 해석이 공황 발작을 일으킨다고 보는 게 바로 인지적 입장입니다.